국민 여러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고 있고, 또 여러분과 여러 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 중체된 시기에 걸려있는 이 나라의 장래를 잘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의 역사, 정치관, 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 한 분의 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피크점이 위아래로 막 올라다니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합리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부분이 다 새로운 장으로 바뀌면서 무용화되어 버리고, 또 경제학 교과서에 쓰여져 있던 그 경제 원리와 시스템이 먹혀들지 않는 분석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어쩌면 트럼프와 그 측근들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의도한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그 레버리지 방법으로 이 관세 카드를 갖고 자기들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렇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앞날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역풍은 오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과연 초국적 우월주의와 이런 극악한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동맹과 친구 우정까지도 깨뜨리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 갑배 행포, 의리된 행포가 아니냐. 그러나 의리 많지 않습니까? 의리의 밤, 의리 그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고 뭉쳐서 부딪히고 하면 그것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 그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올 하반기 가기 전에 6, 7월 달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방향이 약간 수정되거나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6월 달 신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정부는 아주 유능해야 되는데, 또 유능하면서 겸손해야 국민 여러분과 그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의 그 좋은 생각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능함과 동시에 겸손해야 되고, 그 국민 통합의 그 큰 틀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 많은 비판과 비평을 듣고, 또 어디에 가장 현답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유능한, 그러니까 의견을 통섭해내고 그것을 조정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세상살이 많은 도전과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남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또 경청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때의 어떤 경쟁력으로 또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 계엄 이후에 탄핵, 파면, 그리고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국내적인 불확실성은, 정치 불확실성을 좀 완화되겠죠. 어쨌든 간에 새 정부는 출범하게 되어 있고, 새 정부는 하나의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 복합된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내긴 할 것입니다. 가능한 이제 강성현이 당선되고 또 이 정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그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가세전쟁이나 예부적 환경을 떠나서도 현재 경제지기가 내수 침체의 상태에 와 있다. 아니 마이너스 역성장이라는 마이너스 성장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현재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지짐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장차에 돌아올 문제들이 그날 현재가 되면은 그때는 풀 수가 없는 문제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
되는데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5년 후에 발생된 일들을 지금 풀 수 있는 키를 만들어 줘야 된다. 다음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저의 이제 첫 2년 5개월, 6개월 첫 전반부는 아무래도 저의 생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성격이지만 국내적인 현안이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되어야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가 개인이 책임지고 이 일을 풀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국가의 좀 개입이 필요한 큰 정부를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에서 다음 후반부에서는 그 다음 정부를 위한 기초를 세우는데 일을 해야겠지만 전반부에는 아무래도 큰 정부를 통해서 국가의 개입, 국가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가가 선의의 방법으로 그분들을 돕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산업구조도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면서 시기에 있고 AI다 최첨단 산업이 리드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의 기조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만 지금 특별하게 호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는 계속 저성장 정체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하는 한국은행은 그럼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2.75%로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제의적인 변동성을 추이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내추럴하게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아무래도 신정부는 하반기 6월 이후부터는 금리 통화 정책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경기 부양에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의 기조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세계경제운동의 시공간에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그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자 물가가 완전히 가파르게 상승해서 살림살이의 필수 소비재의 부분에서도 지갑이 닫혀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의 수입은 급감하고 또 가계대출에 받아놓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 받은 것도 많지만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더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20만 명, 올해는 120만 명, 내후년에는 아마도 150만 명이 넘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붕괴가 지금 예상되거나 또 그런 사태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건설과 부동산에서도 또 대출이 이렇게 연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50조가 넘는 돈이 카드론으로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연체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칼사의 부실도 되어서 아마도 이렇게 큰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전에는 또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여건들을 살피지 않아서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 거의 부동산에 투입되면서 비정상적인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이나 혁신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가계 재정의 건전성도 깨트리면서 이러한 폭탄이 되어 가고 있다. 폭탄이 되어서 이미 터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또 생각해보면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가 이제 수출용인데 이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우리 내수를 견인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 관세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제 세계화 시대가 끝나는 자국 중심주의 이익지위로 가다 보니까 수출 조건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트럼프 사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출이 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우리 내수의 경기 침체 부분을 수출이 커버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된다. 그러면 수출은 둔화되고 또 내수에서 침체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 특별히 중산층이 붕괴돼서 양극단으로 나눠졌지만 거의 이제 몰락 상태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나라가 건전한 민주주의까지 성숙되려면 이 중산층이 단단하게 이렇게 중간층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의 붕괴까지 이어지면 우리
우리의 그 국가 생산력 또 그 건전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 경제 한일 전쟁에서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 중국과 이게 막 부딪히고 이제 90일 해놨기 때문에 전망을 그렇게 그들도 이제 잘 좋게 보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트럼프가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도 일본이나 한국에 빨리 어떤 그 관세 협상을 빨리 끝내서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를 삼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본 관료를 직접 급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직접 만나서 자기 의견을 표현한 것처럼 신정부가 들어오면 아마도 국정의 기조가 좀 그 국민의 지지를 얻고 쉽게 허락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미국이 한덕수 대행이나 또 우리 경제팀하고 빨리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덕수 대행과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만 정치적인 승인 절차 추인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적인 분야에서 다음 정부가 유리하게 그 키를 쥐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지혜롭게 지연시키고 또 유지시켜서 나가는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결정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바이고요.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의 큰 파트너로 중국과 같이 있으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그 한쪽이 이겨서는 안 된다. 둘 다 이기는 방법 윈윈의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줘야겠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걸 주고 우리가 협력할 것을 협력하면서 미국의 그 윈도 주고 저희도 승리하는 방법으로 가야겠다. 이런 우리도 K조선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배를 수선도 못하고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까 K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K조선을 통해서 우리 조선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기도 삼고 또 미국의 조선업을 돕고 조선 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도우면서 가고 또 트럼프가 그렇게 지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도 국가적으로 긍정 판단을 해서 거기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만의 같은 독특한 그 기술을 가지고 레버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이라는 특별한 틀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군사 자국방위 단계로 또 최첨단 지능형 전투로 바뀌는 시대니까 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재래식 방법이 아니고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이제 항공기나 전력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사오면 미국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하고 잘 협상하면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다. 절반의 승리를 할 수 있다. 서로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이 내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서 할 일이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건데 이는 이제 건전도나 또 경영찬달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면 되겠죠. 또 소상공인은 폐업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 동시에 폐업을 안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해야 되고 또 당분간은 정부는 국가 재정의 운영에서 정부가 예비비를 갖거나 아니면 각각의 부분에 그 허리띠를 좀 조여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동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전용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함은 그 대환경에 그 연동되는 수출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섬유에서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단계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역동성과 추진을 통해서 정부 국가가 이게 성장해 왔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의 기자가 하는 단계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칩이나 이 부분은 대기업이 훨씬 더 정보나 또 그 지식이나 또 재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져가는 분야는 이 통상의 부분에서 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돕는 것 외에 대기업이 이게 그냥 맡기고, 대기업이 지금까지 수혜를 봐서 선정했으니까 자기들 이보자금도 있고 또 사적인 자기 자금들이 있으면 좀 투입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 없이 자기들의 그 사주집단 계층에 의해서 이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쨌든 간에 고부가치 산업의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전통적 산업이나 또한 그 노경 지방자 산업의 새로운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인력 창출의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노동지방자업인 직급군에는 분명하게 그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반 지금까지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은 사장되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부가치 생산성이 높고 혁신을 통해서 고부가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부는 미래를 해결하는 정부, 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지 이 문제 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하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반드시 그 대응과 해결에 집중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폭풍도 도세 방향에 따라서 그 순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유능한 선장은 역풍을 이용해서 도세 방향을 잘 들어가지고 그 빠르고 안전하게 또 순풍을 타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포구, 또 행복한 포구, 경제적인 그 안정과 사회적인 체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항구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강풍의 바다를 잘 노련하게 운영해내서 그 우리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또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유능한 선장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다른 현안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강성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이 민생의 바다 속에서 날것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희망차게 이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25년 4월 11일, 21일 강성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